우리 당에서 과거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조차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재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입니다. 공수처는 내랄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습니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전국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 국민들께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는 폭설도 내리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폭설 피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시설물 피해와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6일 북한이 새벽부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정세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문제는 이러한 도발을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도발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 정권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각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한 것을 북한 정권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만전의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미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한 듯 무소불위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메신저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국수본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습니다. 언제부터 야당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했습니까? 만약 경찰이 민주당의 수사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이야말로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발부 시점과 집행 시점까지 적어 놓았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경찰 출신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대통령 체포 방법이라면서 기동대 천명동원, 헬기, 장갑차 투입 등 섬뜩한 선동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다그쳤습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작전을 펼친다면 내전에 준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라도 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을 위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유혈 충돌마저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런 정치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와 경찰은 민주당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스스로 역할이 무엇이고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새겨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 측에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음에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강행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구심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많은 헌법학자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나서서 추후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를 제외했다고 강변하지만
그때는 탄핵 심판 본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과는 엄연히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핵심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있고 실제로 탄핵소추안의 70%가 내란죄 관련 내용입니다. 이를 초래하는 것은 탄핵사유의 본질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오랜 기간 헌법을 연구해온 학계를 중심으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당에서 과거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조차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재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코로나19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중국,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HMPV,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러한 전염병들이 빠르게 국경을 넘어왔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철저하게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 의료 현장의 상황이 여러모로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병원의 전공의, 전임의들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신임 회장이 어제 당선되셨는데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의료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보건의료정책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계속된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70%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76%의 국민들은 지역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61%에 달합니다.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앞서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서둘러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의료인들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여주셨던 헌신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임 김태구 회장께서도 부디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서 보다 유연한 자세로 소통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로 슬기롭게 의정 현안을 풀어가겠습니다. 서로 열린 마음으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방안을 모색합시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민과 숙고를 거듭해 제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 표결 결과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입니다. 책임 있는 결정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주신 두 분 권한대행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제2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제2요구권 행사를 억지로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탄핵 카드를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와 관련하여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습니다. 즉 적법 절차의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현재 서부지법의 영장은 형사법 137조를 근거로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의 필수적인 책임자 승낙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법 137조는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된 피고인이 아닌 기소 전 피의자 신분입니다.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수색은 형사법 21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자 승낙이 필요합니다.
즉 서부지법이 발부한 수석영장은 기소 후 피고인과 기소 전 피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법조문을 교묘하게 이어붙어서 왜곡한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다수가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 절차에 있어 한치의 오류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적법 절차의 흠결로 인해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입니다. 이미 대통령 측이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관저 수색영장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훼손하고 감당 못할 만용을 부리며 수사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내랄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습니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손을 떼는 것만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7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추악한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지휘한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손절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살포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윤관석 전 사무총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송영길 대표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위증한 김진성은 유죄,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은 무죄라는 판결을 보는 듯하여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윤관석 총장은 이정근 통화 녹취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정근 통화 녹취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미 대법원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무슨 근거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살포 개입이 무혐의일지라도 야당 현역 의원 6명이 윤관석 총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 6명은 지금 1년 동안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출석 최후 통첩했던 11월 17일로부터 벌써 2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마치고 조속히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